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은 박정호입니다. 자, 앞서 보신 화면, 속 시원하다 이런 반응이 많았던 바로 그 본회의장 토론 발언이었습니다. 누가 여기 나오셨는지 아시겠죠? 저도 정말 오랜만에 뵙는, 오랜만에 국회에 돌아온 그분을 바로 모셨습니다.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오랜만입니다, 의원님. 앞에 저거 지금 8년 만이죠? 8년 만에 8년 뵙는 만에. 거고. 제가 그때 18대 있을 때 네. 오마이 TV. TV, 네네. 그다음에 한겨레 한 분, 그다음에 저기 네. 한겨레 두 분이다. 한겨레 아. 허재영 기자하고 무척 잘생긴 분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박성호 기자님하고 또 한 분이 있었는데 박성호 기자님이 그 이상한 무슨 유니콘인가 무슨 뭐 블로그 무슨 블로그 이름이 뭐였죠? 저 양을 쫓는 뭐. 양을 블로그 쫓는 이런 뭐 왜 걸 제가 했었죠. 유니콘으로 생각을 하나. 양을 쫓는 뭐 기억을 하시는군요. 저도 그때 블로그를 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때 블로거들하고 많이 놀았어요. 그래서 특히 기억을 합니다. 네. 양을 그러니까 쫓는 모험이 누구 무라카미 소설, 하루키 뭐 소설책인데요. 소설이죠. 네, 네. 제가 네.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블로그 이름을 적고. 네. 뭐옛 친구를 만난 그런 느낌? 뭐 저는 씁쓸하네. 네. 아니 저는 네. 뭐 그동안 이제 국회를 떠나신 다음에 네. 다양하게도 활동하시고 특히 뭐 큰 방송사 방송도 나오시고 말씀신잡 이런 것도 최근엔 하시고 네. 그다음에 뉴스공장도 나오시고 해서 저는 뭐 시청자로서 많이 뵀었죠. 그러니까 솔직히는 네. 솔직히 밖에 있는 라이프가 굉장히 괜찮았죠. 괜찮으셨어요? 그리고 그건 뭐냐면 제가 하고 싶지 않은 건 안 해도 되는 거가 제일 중요한 거죠. 이렇게 프리로 있을 때 맞아요. 그게 좋은데 음. 그리고 저기 솔직히 기자들 일정 끊고 제가 한 7년 전부터 완전히 이제 아무 전화를 안 받거든요. 그래서 편하시죠? 굉장히 여유롭게 그다음에 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굉장히 태평성대에서 하는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이었고 네. 근데 이제 제가 위기의식을 느낀 거는 작년 4월달 패스트트랙 때문에 난리를 칠 때부터였어요. 그때부터 얘가 뭔가 심상치 않다. 뭔가가 이거 뭐 정말 뭔가 발악을 하려고 그러는구나. 뭐 이러는 걸 많이 느꼈는데 그러면서 조국 장관 문제 생기고 또 검찰을 개혁의 문제 생기고 최근까지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번 3월달에 갑자기 열린민주당에서 열린 공천이라는 거로 해서 제안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그냥 노 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내 생활에 좋은데 며칠 있다 다시 받았을 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제 이렇게 그동안 한 1년 전부터 위기의식을 느껴왔던 거. 그다음에 특히 코로나 시대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이 위기를 벗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포스트 코로나에 우리가 지금 바뀌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요. 네. 솔직히 이번에 얘기하는 주거복지 같은 것도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주거복지도 이렇게 사회가 불안정할 때야말로 정말 주거복지가 좀 안정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마지막에는 예스를 했죠. 근데 그때 예스하고도 솔직히 한 달 동안 아이고 나 잘못 온 거야. 괜히 했나 보다. 남들은 뭐 비례 1번이다. 쉽게 국회의원 된다 그러는데 좀 그랬는데 국회에 들어와서요. 솔직히 지난 2달 제가 법사위에 속해 있지만 어쩌다 법사위 위원이지만 국토위에 일을 하고 제1호 법안은 법사위에 내고 제2호 법안 종합부동산세는 또 기재위에 내고 그리고 국회 운영위에 또 있고 이러면서 제가 정말 너무나 일을 많이 했어요. 정말 너무 힘이 들 정도. 그런데 제가 이제 그저께 이제 통과가 됐잖아요. 제 1호 법안 통과됐거든요. 한 달 반 만에. 이제 법사위에 나가도 돼요. 이제 국회의원 안 해도 돼요. 막 제가 농담해서 제가 국회에 있어야 될 뭔가를 다시 하나 주십시오. 미션을 주십시오. 제가 막 그래서 농담하는데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할 수 10년 전부터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진작 할 수가 없었죠. 상황이. 뭐 의석 상황도 있고 막 그랬지만 이게 통과되는 거 보면서 그러니까 저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보시면서 아니 이렇게 법안 통과가 이렇게 쉽게 빠르게 될 수 있는 거였냐? 책에 있는 대로 토론하고 표결하고 민주주의가 이제 보여진 거고요. 이
아까 제가 방금 봤지만은 이 토론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오랜만에 국회 본회의장 단상 쓰셨는데. 아니 단상에서나 어디서나 뭐 그거는 제가 별로 저긴 하는데 워낙 미래통합당에서 야유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뭐 이제 왜 그랬냐면은 네. 저는 미래통합당이요. 적어도 임대차 3법 같은 거는 20대 국회에서 해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대 국회 때 민주당에서 1호 법안으로 해서 굉장히 열심히 밀었거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가 부동산이 불안한 게 다 보였잖아요. 아유, 그럼요. 그러면 좀 해줘야지. 그거 안 해주고. 그다음에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올리는 것도 뭐 많이 네. 올렸다고 그러지만 저는 요만큼 올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1%에서 이번에 한 1.4% 됩니다만은 네. 그 정도만 내는 세금 좀 올렸다고 그렇게까지 반대를 하고 하는 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국회라고 하는 게 물론 자기의 그 뭐 지지 그룹도 있습니다. 네. 그거의 이익도 분명 생각을 해야 되지만 아니 어떻게 국민의 99% 그다음에 임차인들은 국민의 40~50%가 임차인인데 이 사람들 보호하는데 그렇게 아니 어떻게 그렇게 방해를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 국회 본회의에서 그러니까 국회가 밥값하는 날이다라고 하면서 네. 좋아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했는데 통합당에서는 뭐 상임위에서도 그랬고 본회의에서도 그랬고 이거 독재다, 공산주의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복을 하고 있던데. 저기 뭐야 음, 그 사람들 입에서 그런 말 나오니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법사위에서 뭐 특히 그 법사위 운영위에서 그 말을 엄청나게 들었는데 들을 때마다 막 백픽 웃음이 나올 뿐만이 아니라 모든 위원들이 똑같이 그 말을 반복을 해요. 모든 위원들이 의사진행 발언 신청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지루한 거거든요. 지루해 죽겠어요 정말. 그래서 손 들고 나와서 에어컨이라도 좀 빵빵하게 틀어주십시오. 더워 죽겠습니다 도대체. 정말 사람 너무 덥게 안 그래도 더운데 너무 덥게 만들어요. 아니 근데 이런 거는 필요해요. 저는 왜냐하면은 네. 지금 부동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심이 좀 안 좋으니까 그렇게 네. 야당에서 이용하려고 그러는 것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뭐냐면 그건 또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고. 네. 그런데 나와서 얘기를 할 때는 정말 지난번에 왜 윤희숙 의원, 윤희숙 의원 저는 내용에 전혀 동의하지 않지만 그래도 차분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토론을 한 거 아닙니까? 토론에 임하지 않았습니까? 찬반 그렇죠. 토론에서 반대 토론에 임한 거 아니에요? 네. 왜 그렇게 못하냐 말이죠.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똑같이 독재다 뭐다 뭐 어쩌고저쩌고 할 일이 아니라 과정에 대해서만 과정은 자기네들이 한 달 반을 갖다가 안 들어오니까 이 모양이 된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네들이 반대하는 이유 아니면 좀 더 심의를 해야 되는 구체적인 이유 같은 거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걸 딴 걸 하더라도 좀 섞어서 해야지. 섞지도 않고 난 정말 지루하고 어떤 때는 딱하고 네. 어떤 때는 우리나라 정말 저는 그 유시민 작가가 옛날에 그 말을 한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셨나 그런 그 말을 했는데 대한민국은 그때는 아마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이었을 거예요. 새누리당이 하는 만큼 발전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비꼬는 말이거든요. 맨날 그렇죠. 반대만 하다가 맨날 기득권과 그다음에 일부 세력들만 비호하는 거로 하다가 그 사람들이 겨우 오케이 해주는 것만 조금 올라간다. 앞으로 갈 수 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거 없이 했잖아요. 좋아라. 이 웃음소리 정말 오랜만에 듣네요. 난 정말 저기 국회에서. 저는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은 그게 반대할 거 알고 그러니까 알죠. 그거 하는데 혹시 더불어민주당이 흔들릴까봐. 왜냐하면 저는 이제 열린민주당에 저도 이제 이른바 범 여권이지만 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더불어민주당이 흔들릴까? 제가 더불어민주당이 흔들리는 걸 한두 번 봤습니까? 그렇지. 죄송합니다. 야, 여기 민주당 너무 지지자들 너무 시원하네요.
네, 시청자분이 어. 웃음소리 매력장 김진 에어컨. 아 요즘 이게 화제인 것 같아요. 김진 네. 에어컨 튼다. 그래서 또 흔들릴까봐 네. 우리 열린민주당 세석밖에 안 다니면 우리가 밀어드리겠습니다. 아. 끌어드리겠습니다. 비춰드리겠습니다. 이래가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저도 1호 법안을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네네. 냈고요. 2호 법안이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인데 네. 제 안도 기재위에 못 올라갔어요. 정부안만 올라갔어요. 아 그거 좀 아쉽네요. 그래서 예, 그래서 막 예, 예. 저도 막 짜증나고 속상하고 막 그랬었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왜냐하면 저는 정부 안에서 담고 있지 않은 조금 더 센 것들이 있습니다. 센 것들. 그거를 요 다음에 다시 이제 병합 심리할 때 그걸 또 얘기를 할 거예요. 가령 지금 현재 네. 그 과표 구간이 12억에서 50억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거 구간이 너무 넓어서 그러면 실거래가가 한 25억에 30억부터 한 150억까지거든요. 이거 예, 그건 예. 너무하잖아요. 그 사이를 네. 좀 나눠가지고 내게 해야죠. 그래서 뭐 그런 거라든가 그리고 저는 1가구 1주택 오랜 보유자들 그리고 네. 실거주하시는 왜 소득이 적은 노령자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세금 납부 유예 제도를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실무적으로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네. 법안이 못 올라가니까. 근데 이번에는 워낙 급해서 그렇죠. 정부 법안에서 일단 하는 거로 그래서 제가 오케이 해주고 다음에 이제 심리할 때 그리고 저도 요번에 기재 부총리한테 질문할 때 그 네, 얘기를 네. 했습니다. 과세 이연제도 이런 세금 납부 유예 제도는 음. 그냥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해주는 서비스를 이제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솔직히 문재인 정부가 그런 서비스도 생각을 해가면서 바른 방향으로 가게끔 하는 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또 뭐 맨날 이제 저도 법 로비하러 다녀요. 저 나름대로. 그러니까 맨날 민주당 의원 붙들고 아. 기재위원 붙들고 뭐 네. 하고 뭐 얘기하고 그런 게 좀 바쁘죠. 야, 그러니까 이 지금 민주당 176석의 민주당 견인하는 역할을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저는 야, 참. 견인한다 이런 거는 우리 최강욱 당 대표의 저기 워딩이시고 저는 뭐 견인이라고 하지는 네. 않고 조금 지렛대 지렛대. 조금 꼭 필요할 때 딱 해서 왜냐하면 제가 법사위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는데 저 처음부터 소리 지르는 거에 참여 안 합니다. 다 오히려 제가 저거 해서 우리 야당한테는 의사진행 발언해서 장면도 만들고 또 자기네들이 뭐 또 뭐 막 장면도 공격하는 것도 하고 좀 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그래야지 김이 좀 빠지고 그래야 정책 토론하고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얘기를 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에어컨 역할을 하죠. 시원하게 해서 좀 가라앉히는 그런 역할을 하죠. 에어컨 안 들어오다가 막 에어컨 들어오니까 이제 좀 살겠어. 이거 뭐 청산 유수가 따로 없습니다, 의원님. 아니요, 너무 뭐- 시원해요. 오늘. 아니 근데 왜냐하면 제가 유일한 법사위에서는 유일한 야당이기 때문에 네. 야당이 그러니까 유일한 이제 미통당 빼놓고 빼고 비교섭 야당. 단체 야당 네. 유일하기 때문에 또 제가 연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맞아요. 좀 웃음 예, 섞어가면서 그럼요, 웃음 그럼요. 섞어가면서 해줘야죠. 네. 안 그러면은 제가 어떤 여자인지 아십니까? 제가 네. 제 옆에 있는 조수진 의원도 웃긴 여자입니다. 제가 나중에 제가 네. 저는 뭐 그때는 뭐 그냥 뭐 완전히 포카페이스로 그냥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장면을 보니까 네. 제가 왜 좀 3분 발언 좀 많이 했어. 김 좀 네, 빼게 네,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다 웃는데 이 옆에도 웃고 있더라고요. 제 바로 옆에 앉아 계시거든요, 조수진 위원. 네. 그래서 내가 내 파워를 아세요? 뭐- 조수진 의원도 웃긴 여자입니다, 제가. 그 한마디로 다 이제 설명이 됩니다. 어떤 네. 역할을 하시는지. 아니 왜냐하면 그게 가끔씩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막 이렇게 강대강으로 가는 거는 네. 뭐 그렇지만 역시 뭐 가장 큰 건 쪽수의 예. 힘이죠. 이제 8년 전, 10년 전에 뵀던 의원님하고 지금 뭐 뵙는 의원님. 제가 머리가 지금 네, 괜찮으세요? 비 맞고 지하철 타고 와가지고 엉망이야. 좀 네. 감안해 주십시오. 차가 많이 지금 막혀가지고 그래서 지하철 중간에 타고 오셨죠. 내려가지고 지하철 탔어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지금 방송 시간 때문에 오셨는데 10년 전에는 좀 센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좀 더 뭐라 세죠. 그래야 되지? 지금은 더 세죠. 더 세죠. 세긴 센데 이게 스타일이 다른 셈이죠. 단수가 높아진 것 같아요. 단순한 내공이 제가 이제 이거는 그런 네. 게요. 일단 초선하고 재선이라는 거에 차이가 있어요. 아. 그건 뭐냐면 초선일 때는 아직 국회의 내부도 모르고 그 다음에는
그때는 야당이 85석 야당의 저 진짜 소속 엄혹할 정말 때가 작은 있었죠. 야당 고생하셨어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너무 고생하고 그러니까 정말 저도 막 힘들고 피로하고 짜증 나는 게 이렇게 여기까지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고 그걸 제 말 안 들어주고 4대강 사업 특히 뭐 진실하고 그런 거 솔직히 맞아요. 오마이나 한겨레나 이런 데서만 받아주지 네. 조중도 하나도 안 써요. 뭐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많이 브리핑을 하고 그래도 맞아요. 그래서 그때는 저기 뭐 정말 이렇게 좌절감에 빠져 있었고 그 다음엔 또 이제 아마 초선이면은 이렇게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맞아요. 제가 이거에서 느껴요. 초선 제가 7분 우리가 질의 시간인데 네. 그 장관들 답변까지 포함해서 7분이에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예전에는 그게 짧아가지고 막 제 말을 다 쏟아내려고 7분을 막 다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7분 또 플러스 1분 8분 동안에 그러니까 질의응답을 끌어내는 기술이 좀 늘었어요. 확실히 이거는 이제 많이 해봤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 그렇네. 거기는 예. 많이 해본 김종민 의원은 계속 7분 쏟아내더라. 그래서 제가 김종민 의원님한테 김종민 의원님 중간에 쉬세요. 옆에 있는 김용민 의원 중간에 찌르세요. 잠깐 멈췄다 가라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메시지가 잘 전달이 된다고. 그랬더니 김종민 의원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흥분을 해가지고 검찰 얘기만 나오면 흥분을 해가지고 막 이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련해지셔서 돌아오셨어요. 그래도 부동산 얘기를 이번 대책에 대한 얘기를 좀 여쭐 수밖에 없는데 네. 8.4 대책 좀 어떻게 보세요, 공급 대책? 공급 대 그러니까 지금 이제 6.17 정책 나오고 그것 7.10. 때문에 막 예. 너무 뭐 사람들이 네. 그냥 막그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서 겨우 70 대책이 나와서 맞습니다. 이제 사인을 보냈고 그래서 그 부분이 국회에서 통과된 거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수요 억제 정책은 했으니까 네. 임차인 보호하고 수요 억제 정책하는 건 했으니까 공급 정책에 이제 8.4 공급 정책이 나온 거죠. 네. 뭐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공급 대책은요. 제가 이거 보기에는 아주 정부가 무지 노력했구나. 제가 기재부 총리를 하도 날 손 떼라 막 그랬더니 뭐 굉장히 열심히 저걸 하신 건 알겠는데 네. 일단 시장에는 정확하게 사인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인은 이게 좋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이나 서울에 굉장히 부지런히 주택 공급하고 그 부분을 상당히 공공임대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거는 이제 분명히 사인이 된 것 같고요. 네. 다만 실제적으로 이제 이게 현장에서 안착되게 하는 데는 시간은 걸릴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바로 어저께부터 여러 가지 반발이 나오잖아요. 하물며 그렇죠. 정청래 의원도 우리 상암동에 마포에는 더 이상 짓지 말아 주십시오. 네, 뭐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조정해 가는 게 필요할 거고요. 사실 이럴 때 박원순 시장님이 꼭 계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님이 그동안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부동산 거품 때문에 못했지만 이번에는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과 이익이 생긴 거는 다 90% 환수하겠다. 환수하고. 그다음에 보유세에 관련된 거는 다 억제를 하기 때문에 가수요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줄이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상태에서 이런 전제 조건을 가지고 공급 대책을 만드는 거는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도시 계획적으로 네. 그리고 사회 계획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지구를 만들어서 이걸 어떤 계획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주민들과 뭐 땅 주인들과 네. 또 사업자들을 설득해 가면서 이걸 만들어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현장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서울시의 리더십이 비어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런 점이 좀 안타깝고, 네. 그러니까 제가 쭉 보면 이제 부동산으로 이제 돈 버는 시즌이 끝났다 그런 시그널을 확실히 준 것 같고. 아니요, 제가 이렇게 아니에요, 얘기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돈은 좀 벌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좀 해줘야 그러니까 돈을 요만큼 더 벌게 해주지 않으면은요. 인센티브가 그러니까 없으면. 얘기하는 게 지나친 그 단타 투기성만 빼놓으면은요. 부동산에 대한 건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욕망이기 때문에 그걸 네. 절대 그러니까 하면은 뭐 마이너스라면 아무도 안 할 거고 플러스가 너무 없다 그럴 것 같으면 적어도 주식에나 증권에 하는 것보다는 조금 높아야 이쪽으로 또 올 수 있는 거죠. 적어도 은행 이자보다는 높아야 되고. 네, 네. 그러니까 그러 조정을 좀 해. 제가 부동산 생태계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게 네. 그냥 생태계가 잘 이루어지려고 그러면은요. 네. 그러니까 서로 여러 가지 동기들이 있잖아요. 어떤 네. 사람은 내 집을 갖고 싶고, 어떤 그렇죠. 사람은 조금 더 큰 집으로 가고 싶고, 네. 어떤 사람은 뭐 굉장히 비싼 거를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은 안정되게 임차라도 살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은 전혀 그것도 안 되니까 공공임대에서 조금 싸게 살 수 네. 있게 하고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맞물려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다양성이. 왜냐하면 예. 이런 복합
복합 생태계거든요. 네. 이게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다 이기면 안 되고 여태까지는 주로 투기자들이 이겼는데 다들 투자자와 또 이거 수요자와 네. 소비자들이 가끔 조금씩 이기게 해주면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게 부동산 생태계입니다. 아. 저는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왜냐하면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네. 가장 초기에 너무 다주택자들은 뭐 우리의 적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그런 거는 굉장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 정책에서 네. 그러고 나더니 갑자기 또 임대주택 다주택자들한테는 인센티브까지 주고 이렇게 이게 무슨 이상한 일을 해놨잖아요. 아, 임대사업. 예. 네, 그러니까 그걸 했는데 지금 이번에 한 게 제대로 맞는 겁니다. 이번에 한 게 단타 투기성 다주택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갭 투자하거나 갭 투자해서 여러 개 사거나 그렇죠. 예. 그다음 그렇게 하고 한 2, 3년 올라가지고 저는 그냥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임대주택 등록해가지고. 인센티브 해가지고 종부세도 안 내고 아무것도 세금만 안 내고 양도세 뭐 다뭐 법인 만들어서 네, 이런 거 이렇게 세금을 하는 피하고. 것들에 대해서는 철퇴를 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명확하게 해야 이번에.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가 올리고 왔는데 네네. 트위터에다가 제가 4주택자예요. 4주택자. 네, 그러니까 네. 제가 그것 때문에 뭐 제가 요번에 하도 미래통합당 뭐 본회의에서 꾸짖으니까 뭐 강남에 다주택자가 뭐 이러면서 굉장히 비판들을 하는데 거기다 말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제가 네.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제가 명확한 워딩이 네, 저 다세대 주택에 삽니다. 30년 전에 아파트 팔고 집 지어서 살다가 20년 전에 같이 사시던 시가족들이 외부로 아파트 산다고 가져서 네. 할 수 없이 그거 인수해가지고 다주택자가 됐고 아하. 종부세 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종합부동산세 인상안 발의했고 임대차 주택법 발의해서 통과시켰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 제가 항상 잊지 않고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다주택자들을 다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네. 많은 사람들이 다세대나 또는 다가구 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그분들이 보급하는 임대주택의 재고가 최소한 30~40%가 돼요. 그렇죠. 그게 다 없어진다면은 정말 어디 가서 살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우리가 문제 삼아야 될 거는 그 똘똘한 매체들, 아파트 그러니까 작으면서 막 10억씩 뭐 주요. 아니, 아파트, 보통은 네. 저 시세가 한 15억 이상에다가 아니 전세가 10억씩 되는 건데 저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런 것들을 몇 개씩 가지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않도록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다주택자 다 이렇게 하면은요 저조차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저도 다세대 주택에 사는데 근데 우리한테 많은 경우가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에서 살면서 임대인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 많죠. 그게 없어지면은 솔직히 아파트보다 싼 임대료 싼 다세대 다가구도 없어지게 마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서 요번에 임차인 임대차 보호법 3법을 하니까 왜 임대인들을 다 나쁜 사람으로 규정을 하느냐 이런 아하.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솔직히 임시수변도 그러고. 임대인은 이렇게 저도 임대인이니까, 임대인이니까. 그러니까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기여하는 바도 있되 다만 임차인도 보호를 하면서 할 수 있게. 네. 제가 이제 20년 동안 임대인이었습니다. 네. 제가 그러니까 20년 전에 다세대 주택 이제 다 인수를 해서 하는데 제가 지난 이렇게 쭉 보니까 되게 한 8년 정도 사세요. 근데 네. 중간에 보면은 제가 딱 한 번 너무너무 미안할 때가 있었어요. 4년 만에 제가 나가 주십사고 그랬어요. 우리 동생이 들어와서 산다고 그래서 뭐 그 친구도 굉장히 힘들고 이런 때라서 내가 좀 너무 잘 사시던 분인데 아유, 그러게 마음이 그러니까 아팠겠네요. 그럴 때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래도 이만하면 착한 편인데 뭐 보통 사람들은 근데 착한 임대인이 더 많아요. 저는 생각에 나쁜 임대인은 되게 아파트 갖고 하는 분들이 되게 이제 막 올리려고 주변에서 많이 올리려고 전세할 그러는 때만 거고요. 20~30% 올리더라고요. 보통 네. 그냥 자기가 살면서 임대하시고 이러는 분들은 되게 뭐 우리 예전에 집주인과 왜 세입자들하고의 이 뭐 좀 관계가 있고 좀 이렇게 봐주려고 그러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너무 많이는 안 올리려고 그러고 정 미안하면 나가달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저는 뭐냐면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를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번에 만든 게. 네, 그러니까 예측 저는 가능. 예측 가능. 왜냐하면 그럼요.
저기 임차인도 내가 어디까지는 올려야 되니까 여기까지는 그래 2년 동안 열심히 좀 요거까지는 그렇죠. 벌어놓자. 맞아요, 맞아요. 아니면 대출도 조금 더 하면 대출 이자가 요만큼 올라갈 테니까 이렇게 하자. 네. 근데 갑자기 막 25%씩 올리고 그러면 뭐 감당 못하니까 딴 데로 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4년은 괜찮겠다. 그러면 뭐 계획을 또 4년이면 세워서, 하겠다. 근데 저는 4년 이제 동안. 6년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3 저는 플러스 이제 아니요. 저는 3+3은 문제가 있는 게 네. 심상정 위원님이 3+3+3을 했는데 그건 9년. 문제가 있는 게 네. 첫 번 도입할 때 시장 교란이 너무 심해요. 아. 그리고 시장 교란을 하면은 그때 임대료가 확 올라요.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네. 한 10% 15% 올라요. 어허. 근데 이 2+2를 하면은 제일 오르는 게 작아요. 그러니까 한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3%에서 5% 사이에 올라요. 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다 해봤습니다. 근데 2+2+2를 하면 한 5%에서 8% 정도가 올라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6년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일단 저도 오케이 했어요. 법무부 장관님이 얘기하셨는데 일단 시작하시고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많이 임대인 임차인의 관계들이 생기고 나면은 네. 그때 서서히 뭐 플러스 2를 더하거나 더 이렇게 나갈 하면 수도 되는 있는 거죠. 거고요. 네. 그렇게 하는 거고요.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지금 이제 너무 적대적인 관계를 갖다 보니까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주택에 대한 거는 뭐 제가 생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생각이. 왜냐하면 지금 요새 뭐 임대인을 다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막 이러는 것만 아니면 그러니까 그 사실은 사실은 이러면 안 되겠죠. 평가로 그러면 안 네, 네. 왜냐하면 임대인도 사실 임대인에 대해서도 지원해 줘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컨대 지금 이제 이번에 용해인 의원이 제기한 네. 그 반칸 지하방에서 살거나 옥탑방에 사는 사람들 이걸 한꺼번에 없앨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임대주택이 금방 생기는 것도 그렇죠. 아니고. 몇년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임대인들한테 어느 만큼은 공공 지원을 해주면서 그 사는 삶의 질의 환경을 올려줘야 됩니다. 외국에서 해주는 게 그거든. 왜 집고치기 사업 같은 거 해주잖아요. 네, 네. 그런 게 비슷한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어디까지가 괜찮은 삶의 기준이고 주거 환경의 기준인지를 제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할 수 있게 좀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약간 강제하고 네. 그렇게 안 하면 뭐 임대를 못 하게 하는 거죠. 음. 그리고 돈이 좀 없는 사람한테는 좀 지원도 해주고 이러면서 이거를 좀 주거 환경을 주거 좋게 환경을 만드는. 좋게 만들고 네. 이런 것들도 필요한 건데 자꾸 적대적인 관계로만 만들면 곤란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좀 전체적으로 저는 이거는 뭐 미래통합당의 잘못도 굉장히 크지만 문재인 정부가 주택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방식 자체에서 뭐라고 표현할까? 이럴 때 또 이제 잘 워딩을 잘해야 됩니다. 미숙함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을게요. 섬세함이라고 표현하지도 않을게요. 제가 보면은 좀 사려 깊음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임차인과 임대인의 그 편을 가르는 그런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고 네.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갈등을 좀 만들어가는 조장하는 그런 그게 게 계속 정쟁 때문에 많아요. 생기는 문제고. 네, 그래서 네. 저 열린민주당은 우리 세석밖에 안 되면 제가 나서서 그 가운데 조정을 할 테니까. 그래요. 미래통합당에서는 윤희숙 의원이 뭐 그래도 임대인- 임차인이고 예. 저거 하고 조금은 경제 메커니즘을 아는 분인데 아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저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논의를 하면서. 논의를 하면서 점점 가도 그러니까 윤희숙 숙, 예. 의원은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저 꼴통 같은 기득권을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부에서 싸워야 됩니다. 내부에서 그런 사람들을 좀 교화시키기도 하고 싸워야 되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보험 여건이기는 하지만 왜냐하면 그 이른바 조금 너무 딱딱하게 이거를 전선을 긋는 태도 아하. 이런 게 좀 있거든요. 네. 솔직히 있거든요. 우리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중화시키려는 노력을 저는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역할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네. 우리 뭐 임차인 임대인 우리 국민들이 네. 다 이익을 볼 수 있게 그리고 다 생태계를 이루어서 정말 살 수 저기 하는 있게. 게 주택 문제, 주거 문제 가지고 정쟁화하면 안 돼요. 음. 이거는 여야가 없어요. 이거는 여야가 없이 이거는 해결을 해야 되는. 그래야지 왜냐하면 이거를 해결을 해놔야 우리가 정말 중요한 다른 문제들 지금 뉴딜 뭐 4차 산업혁명 네. 노동 문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회적인 안정을 만드는데 굉장히 필요한 거라서 뭐 그렇습니다. 제가 오마이 TV. 여기에 나와서는 좀 이렇게 그냥 전반적인 얘기는 제가 어저께 김현정 뉴스쇼에 나가서는 그- 짧은 시간이지만 더 짧게
소셜 믹스 필요하다. 앞으로 공공임대 만들 네, 때 말씀하셨죠. 그거 네. 소셜 믹스를 또 그것도 좀 세련된 방식으로 소셜 믹스를 해야 된다. 지금처럼 막 단지 크게 만들고 빨리 만들고 이러는 거로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주택청이 필요하다. 주택청 그랬더니 말씀하셨죠. 제가 예. 주택청을 얘기하니까 또 이게 뭐 국토교통부하고 복지부냐 이런 거 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택청이라고 하는 게 주택청은요 짓는 데 나서면 안 돼요. 그거를 얘기해야 돼요. 주택청은 관리를 하는 데라 관리를 네. 하는 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짓는 거는 가령 LH나 국토부에서 관장을 하되 이걸 관리를 하는 건 뭐냐면은 수요는 어떻게 되며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인벤토리는 어떤 게 있고 네. 값은 어떻게 분포가 돼 있고 그다음 거래 수는 얼마가 돼 있고 통계를 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료가 있어요. 특히 거기 지역별.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제 네. 이번에 임대차 등록제를 했잖아요. 전월세 네. 신고제를 네, 네.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표준 임대료를 잡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럼 그거에 합당하게 표준 임대료를 그것도 굉장히 섬세하게 내줘야 됩니다. 가령 네, 예컨대 네. 제가 논현동에 살지만 논현동 전체 하면 안 돼요. 논현동 저 이명박 블록은요 엄청나게 비싸고요. 제가 사는 영동시장 블록은 조금 뭐 한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빌라촌은 좀 다르고 다르죠. 다세대 쪽은 좀 다르고 정말. 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를 세심하게 세심하게. 봐줄 수 있는 근데 그런 거를 담당하는 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왜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도 네. 왜 꼭 필요한 사람한테 안 간다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자격 심사니 뭐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좀 민감해요. 또. 민감하죠. 근데 그런 거를 그러니까 관리를 해줘야 돼요. 아.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제가 주택청을 주택청. 제안한 건데 열심히 좀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한번 이 얘기를 했다가 그때도 반대가 심해서 더 이상 거론을 못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솔직히는 행정복합도시에 워낙 이슈가 가 있어서 맞아요. 그걸 이제 거기에 하기가 좀 집중했죠. 어려웠는데 네. 지금은 이제는 얘기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스터디를 뭐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뭔가 제안을 하고 뭐 요번에 안 되면은 또 다음 정부에서 하면 되는 거니까는. 네. 네. 저희가 긴 시간 동안 부동산 얘기를 좀 하면서 네. 또 주거복지 얘기를 쭉 했는데 지금 상임위는 법사위시잖아요. 그렇죠. 검찰 개혁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검찰 개혁은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일 저기 원하시는 게 공수처, 공수처. 출범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수처 이게- 출범하는 거는 뭐 네. 당연히 필요한데 이번에 네. 공수처 후속 법안을 3개를 했는데 인사청문회. 네, 네. 그거는 뭐 당연히 인사청문회 네, 네, 한다, 법사위에서 한다, 그 다음에 시안정에서 추천위원회, 네. 추천위원 뭐 저걸 하관 하게 한다. 해라. 근데 이거는 솔직히는 아주 그냥 부수 법안이기 때문에 별게 그쵸. 아니고요. 네. 본법이 문제입니다. 본법에 7명 추천위원회 7명 중에서 네. 6명이 찬성을 해야지 맞아요. 공수처장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네. 만약 미래통합당이 계속 정말 개기면서 이걸 갖다가 추천을 안 하면 아니 뭐 모법을 바꾸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죠. 아니 솔직히 여러분 투표할 때 과반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3분의 2 이상이거나 아니면 4분의 3 이상이거나 이런 건 보셨죠? 네. 7명 중에 6명이 찬성한다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법을 없죠. 만들어 놓고 네. 아니 저는 그러니까 제가 법사위가 아니 제가 저 법률가가 아니지만 네. 이게 얼마나 억지로 만들어 놓은 상식적이지 조항이라는 않죠. 거는 네. 알겠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얘기를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위원수가 얼마가 됐든 하는 방법도 있고 네. 아니면은 정 안 되면은 다른 데서 추천하게 할 수 있는지도 근데 저는 위원수가 5명이라도 거기서 과반이나 3분의 2가 저기 할 수 있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상식적인 보이는데,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법을 만들 때는 그 야당의 여러 당이 반발을 있었습니다. 최소화하고 또 교수단체도 뭐 다른 당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해? 전원일치로 한다. 전원일치. 만장일치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만장일치로 맞아요. 하는 경우는 예, 예. 그거는 법에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음. 의결이 아니고 이거는 만장일치다. 전원일치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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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일치로 예. 그렇게 하는 수도 있는데 7명 중에 6명이라고 하는 건 나는 정말 처음 봐요. 제가 맨날 이렇게 또록또록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우리 김남국 의원님이 법사위 하다가 저한테 막 문자 보내요. 나 깜짝이에요. 그 봤더니 저 오늘부터 김진애 위원님 팬 할 거예요.
야, 국회의원을 팬으로 만드는 이 매력. 김남국 의원님 너무 귀여워요. 막 스토커 같아요. 막 그래서 내가 끝나고 내가 스토킹 하지 마세요. 회의 중에는 하지 마세요. 아니 야. 그러니까 그렇게 그거를 이제 네. 바꾸는 거를 뭐 적어도 뭐 지금 이해찬 대표께서는 8월 말이나 뭐 이럴 때 좀 얘기를 언급을 하시는데 좀 했죠. 근데 일단은 미래통합당이 좀 합리적으로 나오시는 게 좋고요. 음. 뭐 그거 정 안 되면은 뭐 어느 시점에 가서 모법을 그 이상망측한 조항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 안 되면 어느 시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언제쯤이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뭐 제일 긴 거는 추석 때라고 생각합니다. 추석 전까지는 돼야 된다. 거는 가장 길게는 가장 길게 추석까지 기다릴 수 있다. 추석까지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국회의장이 저 시한 지정해가지고 네. 하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 미래통합당에서 추천하겠다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근데 얘기가 좀 미래통합당이 제가 이 생각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윤희숙 저는 이펙트가 좋은 게 네. 왜냐하면 조금 합리적으로 해야지 국민 표가 우리한테 온다, 지지가 온다라는 걸 알아서 막무가내로 정말 지금 목리를 부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안 해야 되겠다라는 좀 인식이 내부에서 생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추천도 곧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그래서 뭐 그런 생각 들죠. 네.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 저도 민주당 의원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뭐 내용은 모르겠고 통합당에서 나왔는데 차분하게 얘기하는 걸 보고 하여튼 독재 이런 소리 안 하는 것만 하더라도 너무 다행이다. 그런 거 보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들으려고. 네. 막 통합당도 이제는 조금 힌트를 찾았을 것 같아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저기 통합당 여러분, 제가 만약 통합당에 있다 그러면은 네. 지금 여러분이 공격할 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훨씬 더 합리적으로 공격할 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여권이라는 건 공격받을 거리가 사방에 있는 법이에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권이라는 게. 근데 그거를 굉장히 팩트와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근거하시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말하자면 기득권을 대변하는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자기네들의 여태까지 누려왔던 관행과 관례를 존중해주지 않는다고 때를 부리는 것 같이 보이거나 그런 표가 안 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미래통합당에 없는 거를 여러분들 다행히 아십시오. 전만 다행입니다. 네. 아니 왜 저라고 저도 뭐 여기저기 전문가의 뭐 여러 가지 저거 하는데 네. 보이는 게 많잖아요. 보이는 그럼요, 게 많은데 그걸 그럼요. 하나하나 다 지적할 수는 없거든요. 맞아요. 그거 다 지적했다가는 세상에 뭐 정부 아무것도 일 못 하거든요. 저는 맞아요. 네, 저도 저기가 부작용이 좀 있더라도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럼요. 부작용은 현장에서 바꿔가고 이러면서 정교하게 안착해 나가는 게 중요한 거지. 네. 이걸 세상에 반대가 없는 거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대가 있다고 그래서 앞으로 못 나간다고 그러면 그건 사회가 진전이 안 되죠. 네. 조금이라도 전진할 수 있는 네. 또 집중할 수 있는 그 의제를 아젠다를 발견해서 우리 국민들이 제일 좀 원하고 있고 네. 바꿔야 되는 것들을 하나씩 해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초선 때 뵀을 때는 정말 이분은 투사구나라는 생각만 했어요. 근데 재선되셔가지고 오랜만에 네. 인터뷰도 하고 말씀 나눠보니까 정말 노련해지고 저는 더 깊어졌다. 이렇게 오늘은 또 제가 잡박을 잘하니까 이런 거 좋아요 저희. 이럴 자뻑 때 좋습니다. 예. 뭐 요새는 조금 세련된 투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왜냐하면 솔직히 그때는 야당이기 때문에 좀 이제 들이받은 것도 있고 지금은 이제 굉장히 영악하게 여우 같은 짓도 하고 어떤 때 호랑이처럼 또 굴고 막 이래.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전략을 구사를 해야 이게 왜냐하면 제가 지금 특히 열린민주당에 있기 때문에 네. 여당한테 마음대로도 못해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전략을 구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새 근데 저는 사람들이 제가 여우과라면 안 믿으시는데 저 굉장히 여우과예요. 여우과. 제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굉장히 의원님 그러니까 여우과. 이 일을 추진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뭐 좀 영악하게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맞아요. 타이밍도 잘 읽어야 되고 또 평소에 해둬야 되는 일도 있고요. 네.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일을 하시려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뭐 사자가 돼서 어흥하면 다 도망가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제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나게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어떤 때는 욕도 먹어야 되고요. 어떤 때는 네. 칭찬도 조금 들을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찬성하는 것만 좋은 말만 듣는다 아하. 그러면 절대로 앞으로 못 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노련하게 내가 여우 소리 들어도 오케이. 어떤 때는 뭐 다른 소리 들어도 오케이. 뭐 이러면서 네. 일을 하게끔 만드는 아하.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네. 지금 부동산에 관련된 것도 이번에 법한 거로 끝이 아니거든요. 앞으로도 저 임대차 5법까지 가야 되고 부동산에 관련된 것도 지금 이제 세밀하게 따져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 그리고 법사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수처법 그거 하나만 끝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지금 시행령에 관련된 문제 이것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너무 요새 조국 교수님이 너무 잘 싸워주시는 왜냐면 언론 개혁의 시급성이라는 걸 지금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해가지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옳다고 한다고 그래서 옳은 방향으로 그냥 쫙 밀고만 나가는 게 아니라 주변도 아우르고 뭐 서로 얘기도 왜냐하면 가령 언론의 그런 문제는 지금 그걸 아셔야 되는 게 그 미래통합당도 네. 자기 편 언론이 있다고 항상 자기 편 언론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론은 자기들만 위하기 때문에 네. 만약 문제가 되면은 그 사람들은 누구든 쳐내는 사람들이에요. 검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당하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검찰 개혁, 언론 개혁을 꼭 같이 동참해 주셔야 된다. 네. 먼저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맞아요. 네. 검찰 개혁 다음은 언론 개혁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 네. 조국 뭐 이른바 수호 집회 여기 촛불 집회 검찰 네. 개혁 촛불 집회 나가면 언론 개혁을 꼭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요. 저도 가슴이 좀 찔리고 아픈 부분이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부동산 문제 같은 것도 언론이 제가 이번에 본회의 찬성 발언에서 제가 일부러 요 짧지만 언론을 괜히 일부러 넣었어요. 왜냐하면 언론이 솔직히 부동산 부풀리게 하는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아무리 광고 수입 때문에 살고 한다고 그러지만 이거는 이게 시장을 굉장히 교란시키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했더니 더 이제 근데 뭐 조선일보 플러스 여러 언론들이 네. 저의 말을 그 부분만 딱 따가지고 아. 따가지고 막 그거 하고 막 저 요새 종편에서 씹어대고 그러는 바람에 저 실검 1위도 했어요. 실검이라도 했어요. 해맑게 실검이라도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맞습니다. 네. 참. 왜냐면 욕도 먹고 일하는, 여러분 배포가 좀 친해집시다. 어떤 때는 정말 너무 속상하고 그럴 때가 많고 그렇지만 막 좌절스럽고 그렇지만 적어도 지금 여권에 지금 뭐냐면 정부가 큰 방향에선 바르게 가고 있고 그럼요. 의회에서도 여하튼 간에 상당한 다수를 차지하고 네. 있고 이러니까 예. 이럴 때 뭐 앞으로 잘 갈게 주변을 아우르면서 갈 수 있게끔 하는 거는 꼭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뭐 사실 오마이뉴스 같은 경우에는 오마이뉴스 독자들은요. 네. 솔직히 열린민주당 우리 지지자들보다 더 약간 더 온화한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열린민주당 지지자들은 막 레디칼들이 많은데, 같이 근데 가는 이제 거죠. 같이 가고 같이 그러니까 가치관을 조금이라도 더 같이 가게 만드는 거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같이 가게 만드는 네. 역할, 네. 그러니까 연대하는 네. 그런 역할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겠다는 거고요. 앞에 책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네. 이번에 출간된 조국 백서입니다. 네, 조국 백서. 네. 네, 이거 저는 어저께 박시영 TV에 갔다가 봤는데 검찰개혁가 이거 촛불시민. 검찰개혁가 어디 여기 있네. 카메라. 이게 네. 검찰개혁가 근데 이게 너무 촛불시민. 여기 검찰과 촛불시민 너무 이거 안 보이시죠? 너무 화내가지고 맞아요. 하얀 가지고 화내서 조금 조금 안 안 보이시지만 나오는데. 그렇지만 이게 저는 요번에 조국 백서 이거 저거 하면서요. 네. 그분이 성함이 뭐더라? 왜 최민희 의원? 아니 누구요? 최민희 의원님이 아니고 왜 네네. 그 파일들 다 만들어가지고 기사들 파일 다 만들어가지고 분류 다 해가지고 그거를 전달해 하신 분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게 정말 진짜거든요. 지금 빠르게 기사들이 막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막 삭제하고 그러는데 예. 그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대단하신 깨어 있는 분들이고 시민이고. 그리고 이번에 조국 장관님이 지금 하시는 일들이 네. 언론 개혁에 불을 붙일 거는 확실합니다. 조국 장관의 하는 일들이 언론 개혁에 불을 붙인다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이 책이 지금 아직 그 예약만 받고 있는 그런 책인데, 예약만 받고 네, 있어요? 받고 네. 있고
저는 지금 어저께 네 오마이북에서 나왔네. 웹 추진하 그랬더니 오마이북에서 나왔네. 오마이북이 너무 요게 너무 이쁘네. 오마이북에서 네. 나왔습니다. 여러분 조국 백서 여러분들 꼭 지금 예약 주문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예약 네. 주문은 뭐 딴 네. 데에서도 각 할 수 있는 뭐 건가요? 교보나 아니면 다 네네. 예스24 알라딘 네. 다 다 한다 일본 그러니까 서점에서. 거기서 예약으로 하시고요. 예약으로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나오는 거는 언제입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서점에서 만날 수 이제 있다고 하네요. 네네 하시니까 예약도 많이 해주시고요. 실제로 나오면은 하시고 이것 때문에 혹시 조국 장관님 사인회 같은 건 안 하실까 모르겠네.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저는 솔직히 조국 교수님하고 제가 북 콘서트에서 같이 만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왜 공부하는가를 라는 책을 썼고 네. 조국 교수님은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 이 책을 썼어요. 오. 그래서 그 두 개 가지고 같이 북 콘서트를 이렇게 다 한 출판사에서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국 교수하고 제가 같이 밀착 사진 찍은 거는 그때만 있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만난 사이입니다. 네네. 그때도 네. 하나 확보를 하셨고 네. 아니 보면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이 책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좀 보니까 예약 뭐 순위 이런 거 보니까 많이 좀 인터파크는 4위고 교보는 실시간 베스트 3위고 뭐 이런 게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실시간 베스트 3위랍니다. 네. 네, 여러분 더 해주십시오. 이제 인터파크에서는 4위밖에 안 된답니다. 네. 열심히 해주십시오. 네, 네. 1위까지 가야 되나요? 감사합니다. 1위까지 가야지 당연히요. 값은 값은 조금 셉니다. 근데 거기서 하면 10% DC 되니까는요. 네. 꼭 예약 저기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 이 네. 두 가지 큰 주제 또 거기다가 부동산 문제까지 저희가 함께 가야 되는 거고 이게 김진애 의원님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가교 역할 또 채찍질하는 역할도 하시고 여러 가지 치대 때도 지렛대 역할 소금도 뿌려서 소금 좀 맛도 내고. 너무 기대됩니다, 의원님. 아니 김진애 TV도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네. 즐기면서 하고 있어요. 와, 그러니까 네. 딱 봤는데 네. 이게 정말 한 방송국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여러 가지 콘텐츠가 다 그렇지는 있어요. 않고 여러 가지 콘텐츠는 있고 네.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근데 이런 거는 제가 꼭 하고 싶었던 거죠. 네. 제가 반차 도시 탐험이라는 걸 이제 오, 지금 그거 예고만 맞아요. 났는데 맞아요. 이게 뭐예요? 아직 시작을 못 해요. 뭐예요?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아. 국회가 안 끝나. 도대체 저는 원래 7월 달 중순쯤이면 끝나고 좀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요 보름이 조금 여유가 있는데 좀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차 내고 도시에 나가서 도시를 탐험하는 뭐 도시에 대해서 하는 건데 네. 저희가 탐험단을 만들었어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탐험단을 지금 한 20여 명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나중에 딱 예약이 되면은 이제 그때 오실 수 있는 분만 오셔가지고 이제 같이 뭐 제가 얘기도 해드리고 나가서 정책에 대한 얘기 일종의 이제 알쓸 신작 같은 건데 뭐 여러 사람 조금 저건 다르죠. 뭐 재밌겠다. 이제 재밌게 그런 것도 해야 되고 제가 이제 네. 책을 많이 썼으니까 책 하나 읽어드리고 이게 뭐 해설하고 그런 오픈 라이프라는 걸 하거든요. 그런 거는 뭐 제가 뭐냐면 저는 정말 딱 10분 하는 일이거든요. 그거 찍는 동안만.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너무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기분 좋죠. 네, 저희 유튜브 프렌즈도 하는데 유튜브 프렌즈. 거기에 한번 초대할게요. 네. 근데 그건 초대하시면은 자기가 개인이 유튜버여야 되는데 아, 저도 개인 계정을 만들어서 그 홍보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네네. 오늘 자, 저녁에는 예. 오늘 저녁에 저녁에는? 하나만 오늘 저녁에 네네, 유튜브 홍보하세요. 프렌즈 7시 반부터 하는데요. 누구? 그 한남 시사 TV라고 이 멸칭이라고 하는 거를 본인의 유튜브에다가 이름까지 지어가면서 상당히 네. 좀 왜곡된 여성 페미니즘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비난하는 네.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비난하는 이 두 남자가 있는데 그 두 남자가 김진애를 부러워한대요. 그래서 그래 부러워하면 어디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오늘 저녁에 게스트로 나오십니다. 오늘 7시 반? 7시 반부터. 7시 반부터 김진애 TV 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애 TV 유튜브에 검색하셔가지고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저희 오마이 TV도 열심히 또 김진애 TV 하는 거 보면서 그래도 열심히 또 컨텐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시간이 후딱 갔어요. 그럼요. 11시 5분이 벌써 됐는데 약속한 시간이 됐습니다. 의원님 너무 네. 좋은데 좀 오시니까? 네. 아니 자주 오세요. 박성호 TV 만들면은 거기에 꼭 출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의원님 오늘은 가끔씩 아쉽지만- 오겠습니다. 여기 국회에서 가깝고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가끔씩 저희가- 이슈가 있을 때 네, 하겠습니다. 고비고비마다 네. 이제 근데 이 모시겠습니다. 10시면은 동접이 참 작을 텐데. 네, 열심은 좀 작은데 왜 점심시간으로 하시 그래요? 점심 한번
먹방 할까요? 점심 먹으면서 아니 뭐 먹방으로 해도 되고요. 먹방 해도 되고 아니 왜냐면 아니면은 보통 점심에 그렇게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근데 왜 10시는 그렇게 10시는 10시에 누가 시사를 듣냐? 더군다나 저희가 원래 몰라. 이제 아침에 이런 거 좀 보여주고 이어서 하는 그런 방송 컨셉으로 좀 해가지고 그러세요? 그렇게 했는데 그럼 점심 때 한번 맞춰서 점심을 같이 드시면서 하실까요? 아니면 그래도 점심 좀 뭐 도시락을 뭐라도 먹으면서 좋습니다. 할까요? 네네. 여기서 그걸로 한번 도시락 먹으면서 해보겠습니다. 하든 그리고 여러 가지를 해봐야 돼요. 여러 네. 가지를 해서 언제가 제일 효과가 좋은지. 오늘은 동점 몇 명이에요? 오늘은 참 아쉽지만 네. 한 1,400, 500 정도 되네요. 아니 우리 됐네요. 제 김진애 TV가 2,600 찍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의원님. 다음을 기약하면서 네. 오늘 보내드릴 텐데 끝으로 제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네, 출연하셨습니다. 오마이뉴스 TV. TV 저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소리를 많이 내고 갔습니다. 제가 솔직히 그동안 2달 동안 너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서요. 좀 힘이 들기도 합니다. 조금 쉬기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쉬는 패션으로 좀 왔습니다. 그동안 김진 에어컨, 김진 에너지, 김진 에스킹 여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요 잠시 휴가 끝나고 또 8월 임시국회부터 또 9월 정기국회에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다음에 네. 뵙겠습니다.